짜게 먹고 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암 중에 하나이며 작년만 하더라도 7,000명이 넘는 분들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 된장국 같은 음식을 자주 즐겨 먹는 우리의 전통 식단을 위암의 범인으로 지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처럼 짜게 먹거나 오히려 더 짜게 먹는 나라들의 위암 발생률은 우리보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짜게 먹는 것만이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대부분 짜게 먹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위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위암의 진짜 원인은 짜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된장찌개라는 식단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2형 당뇨병과 암, 관찰 및 멘델 무작위 연구의 포괄적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핵심 부분인 결과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2형 당뇨병과 대장암, 간세포암, 담낭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및 췌장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강력한 관찰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논문에서는 강력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즉,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당뇨가 암을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암은 빠져 있습니다. 즉, 당뇨병과 위암과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암은 또 다른 위험 인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추적하기 위해 논문 한 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생선 소비와 위암 위험,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결과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연구의 결합 결과는 높은 생선 소비와 감소된 위암 위험 간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현재까지의 증거에 따르면 생선 섭취와 위암 위험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선과 위암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선은 나름 짜게 먹는 음식 아닌가요? 밍밍하게 먹지 않습니다. 생선은 짜게 먹습니다. 즉, 단순히 짜게 먹는다고 해서 위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짜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한 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위암 위험 요인, 관찰 연구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핵심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 둘레와 위암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역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이는 복부 비만이 위암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 바람의 잠재적인 분자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대사적으로 활성화된 장내 지방 조직은 염증 매개체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촉진하고 아티포넥틴 분비를 억제하며 인슐린 저항성과 그에 따른 고인슐린 혈증의 발병을 촉진하여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발현 증가를 자극하여 부분적으로 발암을 촉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뇨병이 없더라도 인슐린 저항성과 이로 인한 염증이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자라나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위암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입니다. 단순히 짜게 먹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더 빨리 우리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나고 혈관이 막히고 심지어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짜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짜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짜게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위암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된장찌개라는 음식을 통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고기를 많이 먹고 후식으로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백미밥입니다. 아마 외식으로 많이 즐겨 드시는 방법이실 텐데요. 이렇게 먹는 된장찌개와 밥은 고기를 드신 후에 드시는 냉면이나 라면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요? 나쁜 음식일까요? 밀가루 음식보다는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먹는 된장찌개와 밥은 혈당 폭발 음식입니다. 냉면도 마찬가지고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된장찌개가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고혈당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염증 폭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유익균들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는 장 건강에 너무나 안 좋은 최악의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당장 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냉면이나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화 때문에 우리의 장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폭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음식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당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리화로 즐겨 먹고 있는 식단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함께 먹는다고 해서 중화되지 않습니다. 고혈당 식사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외식을 하시더라도 후식으로 먹는 과도한 식사는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반찬입니다. 그냥 반찬이 아니라 짜게 먹는 반찬입니다. 된장찌개가 항암, 치매 예방 음식으로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염분 섭취에 있습니다. 된장찌개도 짠데 짠 반찬까지 함께 먹으니 과도한 염분 섭취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과도한 염분 섭취가 단순히 혈압만 높이고 위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장 건강에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식사입니다. 물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는 식사라면 당연히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식사는 쌈채소 없이 짜게 드시는 식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는 된장찌개는 보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된장찌개와 함께 짜게 먹는 반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생선구이, 조림, 양념고기, 김치 같은 반찬이 있습니다. 짜게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조합은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물론 된장찌개 자체를 너무 짜지 않게 끓여 드신다면 김치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된장찌개를 짜게 끓이셨다면 반찬은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된장찌개를 좀 싱겁게 끓이셨다면 김치를 함께 드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먹다 보면 짜게 먹었는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식사를 드시고 난 뒤 물을 많이 드시게 된다면 과도한 염분 섭취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달달한 커피가 땡기시더라도 짜게 드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에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식사부터는 꼭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장에도 안 좋지만 과식과 폭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라는 음식을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된장찌개는 짜게 끓이지 않더라도 맛있고 건강하게 끓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염분 섭취도 조절해 주셔서 더욱 건강한 된장찌개 식단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술과 탄산음료입니다. 우리가 외식으로 된장찌개를 가장 많이 먹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탄산음료도 먹는다면 장속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쌈채소를 풍성하게 먹었으니 된장찌개도 함께 먹었으니 그나마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은 너무 힘들어할 겁니다. 너무 아파할 겁니다. 아무리 가끔씩 먹는 외식이라고 하더라도 과식과 함께 먹는 술과 탄산음료는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유해균들은 늘어나고 유익균들은 줄어드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장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외식이라도 이런 식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이런 식사를 자주 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술과 액상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는 장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잦은 음주, 잦은 액상과당 섭취는 장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장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술과 음료수 그리고 과식과 폭식은 꼭 줄여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된장의 다양한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약으로 먹는 방법을 찾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보약으로 먹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된장찌개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함께 먹는 음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과 된장찌개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된장찌개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를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차돌박이나 대패 삼겹살을 샤브샤브로 먹기입니다. 즉, 고기를 풍성하게 넣어 먹는 샤브샤브 된장찌개입니다. 샤브샤브 된장찌개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암과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국과 찌개를 보약으로 먹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 식단에서 국과 찌개는 항암, 치매 예방 음식이 되기 어려운 것일까요? 짜게 먹기 때문입니다. 즉, 짜게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너무 짜게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혈관에도 안 좋고 위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국과 찌개로 지목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짜게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식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고혈당 식사입니다. 짜게 먹는 것보다 고혈당 식사가 훨씬 우리 건강에 위협적인 식사입니다. 당뇨에 걸리는 이유가 짜게 먹어서 걸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은 과도한 소금 섭취가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에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과 찌개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됩니다. 즉, 밥 없이 고기와 채소를 풍성하게 함께 먹는다면 국과 찌개는 항암, 치매 예방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브샤브 된장찌개가 우리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로 유익균과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해주고 함께 먹는 채소로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풍성하게 섭취하고 차돌박이와 삼겹살에 풍부한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B군을 섭취해준다면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안 먹고 고기로 식사를 대신하게 되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줄 수 있는 걸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염증 수준도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샤브샤브 된장찌개를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넣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된장찌개 1편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설탕, 인공조미료, 오메가6 기름, 가공육, 밀가루, 사리 같은 가공식품을 빼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빼고 만드시는 된장찌개는 너무나 건강한 된장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쌈채소를 곁들여서 먹는 것입니다. 샤브샤브 고기만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배가 부르실 정도로 드시는 것이 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과식은 피하시되 쌈채소로 균형을 맞춰주신다면 인슐린 저항성도 줄이고 장 건강도 더욱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브샤브 된장찌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된장은 가공 된장보다는 메주로 만든 전통 된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 된장은 아무래도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된장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된장찌개를 자주 드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고기는 되도록 목살 위주의 부위보다는 지방이 많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고기는 차돌박이로, 돼지고기는 대패 삼겹살을 추천드렸습니다. 이제는 샤브샤브 된장찌개로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도 줄이시고 암과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우리 장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자 암과 치매가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된장찌개를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버섯 된장찌개입니다. 다양한 버섯을 풍성하게 넣어 드시는 된장찌개는 장 건강과 암 예방에 너무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기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장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장내 세균총이 유익균으로 가득 차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해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인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익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먹이를 풍성하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다른 말로는 식이섬유입니다. 즉 유익균을 풍성하게 섭취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풍성하게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핵심이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버섯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으로 유익균을 섭취하고 각종 채소와 버섯에 풍부한 압도적인 양의 식이섬유를 풍성하게 섭취한다면 우리 장내 세균 환경은 유익균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즉 버섯 된장찌개는 익혀 먹으면서도 장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너무나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L고스테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과 암 예방에도 너무나 좋은 성분들입니다. 이런 음식을 즐겨 드시고 많이 드신다면 당연히 장도 좋아지고 암 예방에도 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섯 된장찌개를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기 샤브샤브 된장찌개와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고기 샤브샤브 된장찌개는 저탄고지 식단용으로 추천드렸고 버섯 된장찌개는 일반적인 식단으로 추천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백미밥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섯과 두부를 좀 더 풍성하게 드시고 밥은 반 공기만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시고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고기 샤브샤브 된장찌개를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건강을 챙기셔도 좋으신 분들은 버섯 된장찌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고탄수화물 식사가 장내 세균 환경을 가장 많이 악화시킬 수 있는 주범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유해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사가 밀가루와 백미밥 같은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즐기시게 되면 장 점막이 약해집니다. 즉 장이 나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버섯은 샤브샤브처럼 살짝 익혀 드시지 마시고 푹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필수 버섯은 팽이버섯과 표고버섯입니다. 또한 버섯은 최대한 싱싱한 버섯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 끼 식사로 드실 만큼만 구매하셔서 바로바로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버섯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쌈채소로 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장 속에서 유해균들이 도망가는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를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요거트 샐러드와 함께 먹기입니다. 요거트 샐러드와 함께 먹는 된장찌개는 된장의 가열 처리로 인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즉 요거트 샐러드와 함께 먹는 된장찌개는 장 건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부스터 음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자면 암세포 씨를 말리고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면역력 강화 음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 건강입니다.
된장찌개로 장 건강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지가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될 텐데요. 된장찌개에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바로 가열 처리로 인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 많이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된장찌개를 자주 건강하게 드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바라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건강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많이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거트 샐러드입니다. 지난 양배추 편에서 소개해드린 양배추 요거트 샐러드도 좋고 고구마 편에서 추천해드린 생고구마 샐러드도 좋습니다. 핵심은 풍성한 채소와 무가당 요거트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를 함께 공급해 주는 것이죠.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샤브샤브 된장찌개나 버섯 된장찌개와 요거트 샐러드를 밥 없이 한 끼 식사로 챙겨 드신다면 장에 있는 염증이란 염증은 싹 다 제거하고 유익균들이 장 속에 넘쳐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도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을 식사 때 먹게 되면 위장에서 분비된 위산 때문에 유산균들이 대부분 죽게 된다는 점인데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 1%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균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산균이 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유익균들에게 풍성한 먹이를 주고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이 장내 세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요거트 샐러드로도 유산균 공급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유산균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장 건강이 풍성하게 개선되면 우리가 함께 섭취한 항산화 성분들이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와 요거트 샐러드를 함께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탕이 없는 무가당 요거트를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당분 섭취를 줄여야 장 환경을 더욱 풍성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된장찌개와 요거트 샐러드로만 식사하기 어려우시다면 된장찌개에 계란을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물론 샐러드 채소에 아보카도를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양한 계란전도 좋습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지 이제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탄수화물을 줄여 고혈당을 방지하고 평균 혈당을 낮추는 것이 장수하는 지름길이자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된장찌개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 샐러드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암과 치매도 더욱 멀어집니다. 결국 된장찌개는 고혈당을 방지하고 장의 유익균들과 유익균들의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뇨에 걸리고 위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건강의 주적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된장찌개는 사실 밥을 맛있게 많이 먹기 위해 만들어 먹는 반찬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가 위암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입니다. 이제는 된장찌개를 위암을 일으키는, 치매를 가속시키는 반찬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약 반찬으로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된장과 찌개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된장찌개로 우리 건강의 기초인 장 건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제는 더욱 건강하게 의미 있게 드셔서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 걱정 없는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치매 예방에 대해 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난 마늘 편과 양배추 편을 추천드리고 항산화 효능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당근 편과 양파 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최악의 재료와 건강한 재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난 1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